가난해서 미안하다던 당신이 로또 1등 당첨을 숨긴 것도 모자라 다른 여자까지 만나? 대체 언제부터였어? 본격적인 사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겹겹이 쌓인 구름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가난이라는 무게 속에서도 더욱 단단하게 서로를 감싸 안았다. 결혼 5년차 부부에게는 여전히 비좁은 빌라의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였지만 그 공간은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따스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였다. 남편은 아내의 해맑은 웃음이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가치임을 매일 깨달으며 살았다. 그는 가끔씩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며 한숨을 내쉬곤 했다. 가난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은 그의 텅 빈 주머니만큼이나 무거운 진심이었으나 그 말이 아내의 작은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지우게 될까봐 늘 조심스러웠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의 눈빛 속에 담긴 미안함과 더 나은 것을 주지 못해 안다라는 진심, 어린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씩씩하게 웃었다. 남편의 밥상 위에 따뜻한 반찬 하나 더 올리고 낡은 스웨터에 해진 팔꿈치를 꼼꼼히 꿰매며 그에게 더없이 든든한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남편은 그런 아내의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의 끝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가진 것 없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는 매일같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꿨다. 비록 그 미래가 언제 찾아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들의 행복은 소박하고도 견고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시간은 그들에게 가장 큰 낙이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서는 남편을 아내는 늘 현관까지 나와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다. 그때마다 남편의 어깨 위에 놓였던 고된 하루의 무게는 신기하게도 한결 가벼워지는 듯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나가 세일을 하는 채소나 과일을 신중하게 고르며 둘만의 장보기를 작은 축제처럼 즐기기도 했다. 비록 비싼 외식 한번 마음 편히 해본 적은 없었지만 아내가 정성껏 끓여준 김치찌개 한 냄비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맛을 선사했다. 국물 위로 피어나는 김처럼 허름한 밥상 위에서도 사랑과 온기가 피어올랐다. 때로는 고된 하루의 끝, 작은 탁자에 나란히 앉아 서툰 솜씨로 깎은 과일을 나눠 먹기도 했다. 스르륵 넘어가는 과일의 달콤한 만큼이나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이 가득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 흐릿한 스탠드 불빛 아래 남편의 어깨에 기댄 아내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드라마 속 연인들보다도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다. 낡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에 몸을 맡긴 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고단함을 잊었다. 남편은 아내의 작은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이 작은 행복마저도 언제 이를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곤 했다.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웅크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비나 바람 앞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었다. 비 오는 날 하나의 우산을 나눠 쓰고 아파트 단지 안을 걷는 순간에도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이 붙어 따뜻한 체온을 나누었다. 좁은 우산 아래 서로의 어깨가 닿고 같은 빗소리를 들으며 걷는 그 순간은 세상의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었다. 옷깃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 속에서 남편은 아내와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만화책을 빌려오거나 길가에서 발견한 작은 들꽃을 꺾어와 식탁에 두는 등의 사소한 행동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했다. 거창한 선물이 아니었어도 남편은 아내의 그런 섬세한 마음에 매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함께 바라보는 낡은 텔레비전 속 희극은 때로 그들의 처지와 오버랩되어 더욱 애잔한 웃음을 자아냈고 비극은 더욱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손은 언제나 서로를 향해 뻗어져 있었고
그 온기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다. 남편은 가끔 아내의 가녀린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무 말 없이 고마움을 전했다. 아내 또한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영원히 그의 곁을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나누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모든 부유함이 부럽지 않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충만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진 것 없음에 비례하여 서로에게 더 깊이 기대고 더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의 빈 곳을 메워주는 나날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었고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아끼는 것이 삶의 전부였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행복의 시간은 알 수 없는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징후는 처음에는 너무나 미미하여 아내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회사에 야근이 늘어났다거나 피치 못할 모임이 생겼다는 설명을 덧붙이곤 했다. 아내는 고된 직장 생활에 지친 남편을 이해하려 애썼고 식탁 위에 식어가는 음식들을 보며 가슴 졸이면서도 괜찮다며 그를 다독였다. 그러나 점차 그런 부연 설명마저도 생략되는 일이 잦아졌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불분명한 변명과 짜증이 섞여 있었고 때로는 아예 연락조차 닿지 않아 밤새 그녀를 불안에 떨게 했다. 현관에서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얼굴에 피어났던 환한 미소는 기다림의 시간만큼이나 서서히 희미해져 갔다. 그녀의 기다림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닌 알 수 없는 공포의 그림자로 물들어갔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의 모습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피곤에 절어 축 처진 어깨는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나 아내를 향한 애틋함이 사라진 듯했다. 대신 알 수 없는 거리감과 때로는 초조함 혹은 어떤 종류의 들뜬 기색이 비치기도 했다. 잠들어 있는 아내의 옆을 조용히 지나치거나 아내가 깨어 질문을 할라치면 피곤하다는 짧은 말로 대화를 끊어버리기 일쑤였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예전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법이 없었다. 묵묵히 밥을 먹거나 밥 숟가락을 놓기 무섭게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내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일이 잦아졌다. 심지어 아내가 그날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 그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거나 어설프게 다른 화제로 돌리며 그녀의 말문을 막았다. 그의 옆모습은 낯선 사람의 그것처럼 멀게만 느껴졌고 아내는 그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혼자 남겨진 듯한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눈빛 하나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던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었다. 작은 방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둘만의 온기만이 가득하지 않았다. 남편의 옷가지에서는 이전에는 맡아보지 못했던 어딘가 화려하면서도 끈적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스며들어왔고 지갑 속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카드 영수증이 발견되기도 했다.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무심코 그가 벗어놓은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카드 영수증에는 그녀의 월 생활비보다도 비싼 술집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낡고 해진 지갑 속에서 튀어나온 고급 레스토랑의 명함, 조각, 이름 모를 액세서리 가게의 영수증 등 이 작은 증거들은 아내의 마음을 흔들며 섬뜩한 상상력으로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다. 닳고 다른 가구들과 빛바랜 벽지, 그럼에도 아내의 손길로 늘 깨끗하게 유지되던 그들의 보금자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어딘가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들이 종종 남편의 주머니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구두 대신 새 구두를 신고 나타나거나 언제부터인지 아내는 남편이 꽤 괜찮은 시계를 차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시계는 그들의 형편에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것이었음을 아내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변화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아내가 조심스레 그 시계는 언제 샀느냐고 물으면 피곤하다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반응만 보일 뿐이었다. 오히려 그녀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양 한숨을 쉬거나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식으로 역정을 내기도 했다. 아내는 불안했다. 그의 변화가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조각들이 어긋나고 있었다. 사랑과 신뢰라는 견고한 틀 안에서 완벽하게 맞춰졌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틈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남편의 관심은 점차 아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는 듯 보였고,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도 느껴지는 외로움은 아내의 마음속에 깊은 고독의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이 깊도록 홀로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다.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숨죽여 울기도 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들의 행복이 왜 이렇게 빠르게 저무는지 신에게 묻기도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늙어 보였다. 웃음을 잃은 그녀의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생기를 잃은 피부는 금세 메마른 흙처럼 푸석해져 있었다. 사랑이라는 견고한 믿음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이라는 성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가난해서 미안하다던 남편의 낮은 목소리 속에는 늘 사랑이 담겨 있었으나, 이제 그에게는 그마저도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아내는 혼자서 남편의 흔적을 좇고 그의 변화를 납득하려 애썼지만, 거울 속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지쳐가는 그림자만이 짙어지고 있었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에게 충만했던 과거의 나날들은 마치 환영처럼 아스라이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길함에 휩싸여 있었다. 곧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감이라도 한 듯 심장은 늘 불안하게 요동쳤고,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냉기가 서렸다.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남편의 뒷모습은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고, 그녀의 따뜻했던 세상은 점차 무채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남편의 달라진 행동과 감출 수 없는 수상한 징후들은 아내의 마음속에 이미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외면하고 싶었다. 함께 쌓아온 지난 시간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거웠기에 그 모든 것이 착각이기를 혹은 단순한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진실은 잔인하게도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고 말았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하던 아내는 결국 남편이 거짓 야근을 핑계로 집을 나선 어느 비 오는 날 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홀로 서서 그를 미행했다. 비에 젖은 어둠 속 익숙한 남편의 차는 평소와 다른 번화가 골목으로 접어들었고, 그곳에서 아내는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했다. 빗속을 뚫고 한 레스토랑에서 걸어 나오는 남편의 옆에 화려한 옷차림의 낯선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 여인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은 밤의 불빛 아래에서도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냈고, 남편은 그 여인을 향해 이제껏 자신에게서 볼 수 없었던, 아니 자신은 받아본 적 없었던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웃음소리마저 빗소리에 섞여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아내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차가운 액체가 그녀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오랫동안 애써 지탱해왔던 그녀의 세계는 빗물에 젖어 허물어져가는 낡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고 억눌러왔던 비명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고통은 그 어떤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아프고 잔혹했다. 아내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남편과 그 여인의 뒤를 쫓았다. 낯선 여인과 함께 고급 승용차에 아무렇지 않게 오르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알던 남편이 과연 누구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자신들의 비좁은 빌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화려한 유흥가에 위치한 고급스러운 바였다. 어둠 속 가로등 불빛 아래 숨죽여 그들을 지켜보던 아내의 귀에는 남편과 그 여인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심장을 꿰뚫는 듯 박혔다. 아내가 초라한 빌라에서 홀로 남편을 기다릴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이곳에서 이런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모멸감이 그녀의 온몸을 찢어발기는 듯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내는 차마 움직일 수도 소리 낼 수도 없었다. 지난 세월을 함께하며 공유했던 모든 소박한 추억들이 조롱하는 듯 스쳐 지나갔다. 가난해서 미안하다던 남편의 말은 이제 비웃음처럼 들렸다. 그 비루한 사과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위선적인 연극이었던가. 첫 번째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운명은 아내에게 더욱 잔혹한 칼날을 들이밀었다.
아내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냥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깊은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그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다.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영수증들과 알 수 없는 통장 잔액 확인서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한번 쿵 떨어뜨렸다. 남편은 불륜녀와 함께 엄청난 돈을 물쓰듯 쓰고 있었다. 아내가 어렵게 모아온 생활비 몇 푼을 아껴서 마련한 듯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위 1% 부자들만이 누릴 법한 사치를 누리고 있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값비싼 시계와 보석,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매일 밤의 식사, 최고급 호텔에서의 호화로운 주말, 심지어는 외제차 구매 영수증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엮여 아내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믿고 싶지 않은 사실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그녀의 정신을 온통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통장에 숨겨둔 거액의 돈을 발견하게 된다. 단순히 많은 액수가 아니었다. 그 돈은 상상 이상의 액수였고, 그녀의 결혼 생활 내내 쌓아왔던 모든 재산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아내는 곧 그 돈의 출처를 알아낼 수 있었다. 남편은 평생의 꿈이라던 로또 1등에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행운을 아내에게는 철저히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남편의 지갑 속에 낡은 행운의 부적처럼 꽂혀있던 로또 당첨 용지의 사본과 당첨금 수령, 통장의 입금 내역은 아내의 모든 희망과 사랑을 짓밟는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다. 자신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아낄 때 남편은 그 엄청난 돈을 다른 여자와 함께 흥청망청 쓰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의 배신과 금전적인 배신이 동시에 그녀를 강타하는 순간, 아내는 말 그대로 영혼이 파괴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것이 두 번째 충격이었다. 절망과 배신감은 아내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고, 그녀는 더 이상 숨 쉴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들이 함께 꿈꾸었던 가난을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미래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으며, 남편이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이제 오직 증오와 비참함의 상징이 될 뿐이었다. 자신이 매일 밤 그의 귀가를 기다리며 초라하게 식어가는 밥상을 앞에 두고 눈물 흘릴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환한 웃음 속에 값비싼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낡은 옷을 아껴 입고 몇 푼 안 되는 돈에도 마음 졸일 때, 남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서슴없이 불륜녀에게 선물하며 호화로운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의 소박한 행복은 남편의 탐욕과 거짓말 앞에서 한없이 가벼운 깃털처럼 허망하게 흩어져 버렸다. 아내는 배신감에 몸을 가누기 힘들었고 온몸에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차가움에 사로잡혔다. 이토록 잔인한 진실 앞에서 그녀의 사랑은 완전히 재가 되어버렸다.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 다시는 봉합할 수 없을 상처로 가득 찼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내는 더 이상 숨죽여 울 수만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절망을 넘어선 거대한 분노와 함께 지난 5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듯한 깊은 상실감이 들끓었다. 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른 채 남편을 마주해야 하는 그날,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얼어붙었다. 늦은 저녁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돌아온 남편에게서 풍기는 역겨운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는 그녀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아내는 담담한 목소리로,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며칠 밤낮을 울며 찾아낸 파국의 증거물들이 들려 있었다. 로또 당첨 용지의 사본, 불륜녀와 함께 웃고 있는 그의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값비싼 레스토랑과 호텔, 명품 쇼핑의 내역이 적힌 영수증 더미들이 낱낱이 남편의 앞에 놓였다. 아내는 그 모든 것을 탁자 위에 조용히 펼쳐 보이면서 어쩌면 아직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의 양심에,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존재할 그녀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에 호소하는 듯했다. 그에게서 진실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순간 당황하는 듯 보였다. 잔뜩 풀려있던 그의 눈동자에 희미한 초조함이 스쳤고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경련이 일었다. 하지만 그 잠깐의 흔들림은 이내 싸늘한 냉기로 바뀌었다. 그는 입술 한쪽을 비틀어 올리며
비열한 미소를 띄었다. 그에게서 나온 것은 반성이나 미안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아내의 따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로또 당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금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감히 내 것을 넘봤느냐는 듯한 오만함과 무시가 가득한 태도가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꼴랑 이까짓 것들 가지고 뭘 그리 유난이냐. 시끄러워 죽겠네. 아내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난 시간 그의 입버릇처럼 흘러나오던 가난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이 순간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 가면이었음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아닌 돈 앞에서 이성을 잃은 탐욕스러운 괴물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짐승처럼 돌변했다. 자신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낡은 껍데기가 되어버린 아내를 향해 거침없이 날을 세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롱이 섞여 있었다. 너랑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본 적 없어. 너 같은 년이랑 지내면서 뭘 더 바라겠어? 매일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역겨워 죽겠다고. 아내의 귓가를 파고드는 그의 말들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 하나하나가 지난 5년간 그녀가 바쳐온 모든 사랑과 헌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듯했다. 함께 나누었던 소박한 행복들이 그의 입을 통해 더럽혀지는 순간 아내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이 거짓과 기만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현실에 직면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녀에게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단어가 되었다. 이혼해줘.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이상 비수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대한 폭탄 같았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버텨왔던 5년의 세월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로또 1등 당첨이라는 거대한 행운은 남편의 속에 깊이 숨어있던 탐욕과 잔인함을 무자비하게 끌어냈다. 그는 이제 아내에게서 단 한 푼이라도 나눠주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이룬 새로운 삶에 가난하고 볼품없는 아내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아내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자 남편의 안색은 더욱 흉포해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고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듯한 광기 어린 표정이 그의 눈에 가득 찼다. 그는 아내를 향해 육두문자를 퍼붓고 그동안 아내의 헌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창녀 같은 년, 돈만 아는 거지. 같은 년, 같은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아내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이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로또 당첨금 앞에서 이성을 잃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악마 그 자체였다. 아내가 눈물을 쏟으며 이혼을 거부하고 억울함을 호소하자 남편은 순식간에 난폭한 모습으로 돌변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아내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고 그녀의 몸은 그대로 마루바닥에 내던져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아찔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아내의 비명은 절규로 바뀌었다. 남편은 이제 그녀에게 감히 반항조차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로만 여겨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아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올려 벽에 내던졌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팔과 등에 밀려왔다. 그는 아내를 향해 차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내 돈을 탐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라며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내 돈을 빼앗으려 했다간 어떻게 될지 모를 거다.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는 잔혹한 말들이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방 안의 물건들은 아랑곳 없이 이리저리 던져지고 부서졌다. 그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낡은 사진 액자는 산산조각 났고 결혼 선물로 받았던 작은 찻잔 세트도 파편이 되어 바닥에 흩어졌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나뒹굴고 찢어진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마치 폭풍이 지나간 듯한 참혹한 현장이 되었다. 아내는 남편의 광기 어린 눈동자에서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더 이상 집은 그녀에게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조여오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사랑했던 사람이 던지는 폭력의 무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그녀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남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내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다.
얼굴과 팔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배어 나왔다. 정신은 공포와 충격 속에서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살기 위해, 이 지옥 같은 순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다. 남편은 아내의 몸을 다시 한번 끌고 와 방 한구석으로 내던졌다. 그녀는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 속에서도 흐려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와 눈물, 그리고 폭력의 흔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랑했던 사람의 폭력에 짓밟힌 영혼의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녀는 남편의 분노가 극에 달해 이성을 완전히 잃었음을 직감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피 묻은 손으로 찢어진 옷깃을 여미고 그녀는 굳게 닫힌 현관문을 향해 비틀거리는 몸을 움직였다. 남편의 짐승 같은 포효가 그녀의 등 뒤를 쫓아왔다. 그의 그림자는 그녀의 뒤를 쫓으며 그녀의 마지막 도피처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닫힌 현관문을 향해 간신히 손을 뻗었을 때 남편은 미친 듯이 달려와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살을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그녀는 다시 바닥에 고꾸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녀의 모든 생각은 오직 생존이라는 단어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남편의 무자비한 폭력과 광기 어린 눈빛은 아내의 심연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생존 본능을 일깨웠다. 찢겨진 옷깃을 움켜쥐고 피 묻은 손으로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킨 그녀는 마치 사냥개에 쫓기는 들짐승처럼 현관문을 향해 필사적으로 돌진했다. 남편의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날아든 발길질을 간신히 피하며 아내는 맨발로 현관문을 열어젖혔다. 차가운 복도 공기가 그녀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것은 현재의 육체적 고통을 잠시 잊게 할 만큼 강렬한 자극이었다. 뒤도 돌아볼 새 없이 그녀는 계단을 향해 내달렸다. 쿵, 쿵, 쿵. 발걸음마다 온몸에 뼈가 울리는 듯한 통증이 뒤따랐지만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는 것뿐이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그녀의 뇌리에는 수많은 행복했던 순간들이 조각조각 부서지며 스쳐 지나갔다. 이토록 잔인한 파국을 맞이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어딜 도망가. 그의 거친 욕설과 함께 그의 발소리가 그녀의 뒤를 맹렬히 쫓아왔다. 계단을 두 칸씩 건너뛰며 질주하는 그의 모습은 이성을 잃은 사냥꾼과 다름없었다. 아내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찢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아래층으로 향했다.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는 순간에도 그녀는 넘어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아파트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드디어 밤거리로 뛰쳐나왔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밖은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황량하고 차가웠다. 머리카락은 땀과 눈물로 헝클어져 얼굴을 가렸고 비어있는 듯한 눈빛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하지만 아내는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격렬한 발소리와 분노에 찬 외침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를 끝까지 쫓아와 파멸시키려는 죽음의 소리 같았다. 어둠 속을 달리고 또 달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아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짧아지기를 반복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몸은 공포와 격렬한 움직임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았지만 늦은 밤 인적 드문 주택가는 그녀의 절규에 답해주지 않았다. 골목을 돌아 인적이 드문 한적한 도로변으로 나선 아내는 더 이상 달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숨통이 조여드는 듯했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정신은 희미해졌고 온몸의 감각은 마비된 듯했다. 하지만 죽음과 같은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며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밤거리는 온통 붉은색과 검은색으로만 채워진 듯했다. 잡히면 죽여버릴 거야. 뒤에서 남편의 섬뜩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듯 마치 그녀를 진짜 죽여버릴 듯한 기세로 도로 건너편에서 아내를 향해 맹렬히 달려오고 있었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그의 얼굴은 분노와 집착,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잔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섬광처럼 그의 광기 어린 눈동자가 박혔고 그것은 지워지지 않을 악몽으로 그녀의 정신을 잠식했다. 분노에 휩싸인 남편의 시야는 오직 달아나는 아내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을 망각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로를 가로지르려 했다. 그의 눈에는 아내를 향한 무서운 증오만이 가득했다. 그의 뇌리에는 그 어떤 위험도 인지되지 않았다. 오직 그녀를 붙잡아 처단해야 한다는 뒤틀린 욕망만이 번뜩였다. 로또 당첨금이 가져다준 비극적인 타락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옆 차선에서 나타난 거대한 트럭 한 대가 지축을 흔들며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그 트럭은 전조등 불빛을 밝게 켜고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다. 운전자는 뒤늦게 전방의 사람을 발견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끼익! 귀청을 찢을 듯한 금속성의 마찰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그 소리와 함께 광기 어린 분노에 사로잡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남편의 몸은 순식간에 트럭 앞 범퍼와 굉음과 함께 충돌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남편의 몸은 종이장처럼 허공으로 튕겨나갔고 도로 위에 뒹굴었다. 마치 폭발하듯 분노에 찬 그의 삶은 그를 품었던 도로 한복판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 자리에 붉은 얼룩이 피어나 밤의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번졌고 모든 것은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정지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미처 어떤 말도 남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오직 광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의 눈에 비친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처참하게 널브러진 남편의 시신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멈춰 섰다.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흐느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목구멍이 메말랐고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했다. 그녀의 눈앞에 흐릿하게 펼쳐진 풍경 속에서 죽음은 한없이 허무하고 잔인했다. 로또 당첨금이라는 악마의 유혹은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부부의 삶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끝까지 아내에게 숨겼던 로또 당첨금과 그가 탐닉했던 모든 부와 쾌락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시신이 실려 나간 후 며칠 뒤 그의 변호사를 통해 남편이 남긴 로또 당첨금은 합법적인 배우자인 아내에게 유산으로 돌아왔다.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돈이 결국 모든 것을 잃은 그녀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의 마지막까지 감춰진 탐욕과 배신은 결국 그녀에게 거대한 불을 안겨준 것이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돈은 더 이상 그녀에게 행복을 의미하지 않았다. 돈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게 만든 원흉일 뿐이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아내는 부서진 마음으로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남겨진 것은 이제 비참한 유산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기억뿐이었다. 그 돈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했지만 동시에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흔을 영원히 새겨 넣었다. 그녀는 그 로또 당첨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그저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